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개인 택시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승객이 차에 토를 했을 때 대처법,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거를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뉴얼로 정리해 두시면 언제든지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마주하고 싶진 않으나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제대로 정리해야 될 내용 오늘 담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전하는 말씀 두 가지 전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 영상이 오늘 길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듣지 않고 바로 본 내용을 들으실 분은 제목 옆에 혹은 밑에 화살표 더 보기란을 누르시면 화면 챕터라는 것이 있어요. 구간 챕터라는 것에 누르시면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챕터별로 소제목을 다 달아놨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거기서부터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부재 해제 소식이 지금 들어왔어요. 너무 축하드리는데 경기도 광명시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도 부재가 전면 해제가 유력하다는 대전일보 기사가 11월 15일 그러니까 어제죠. 19시 05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유력하다는 소식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성남시도 좀 전에 부재 전면 해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2일 이후면 그러니까 이제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지자체는 국토부에게 손을 들고 가서 부재를 허락 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을 갖고 있을 때 알아서 줄줄이 흰 수건을 던지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이 영상에서 전해드렸죠. 수도권 3, 4부재 지역인 인천시,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은 통합지역이에요. 부천, 의정부, 동두천, 양주 등 수도권도 부재 해제가 22일 전에 줄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수원시와 부천시, 인천시, 서울과 최인접한 부재 해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수도권이 줄줄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야 지방도 부재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아울러 지방 대도시들의 연이은 부재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여 만에 지금 2,400여 명의 구독자님들이 달성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 모두, 시청하시는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매번 빠짐없이 댓글 주시는 우리 열혈 구독자님께 꼭 오늘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영상 시작하고 싶었어요. 한 번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동진님, 김종학님, 한기원님, 지훈이님, 이태성님, 블루베리님, 유재근님, 오지라와제님, 윤민영님, 제니스님, 강현우님, 남용현님, 백미르님, 밤도깨비님, 그 외에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님, 구독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 전체 흐름, 프로세스를 조정해 두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정해 놓으시면 앞으로 이런 구토나 이런 뿐만이 아니고 폭행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승객과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를 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가에서는 제가 민사와 형사, 민형사를 제가 구분해 드릴 거예요. 어떤 거는 민사고 어떤 거는 형사고 어떤 거는 민형사가 같이 된다라는 거 일단 요거를 여러분께서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항에서는 택시 운송 사업 약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승객이 오버히트를 했을 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 승객과 원만한 합의가 안 될 때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에서. 그 다음에 라에서는 전체 세부 매뉴얼, 그러니까 승객이 오버히트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요걸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지인 찬스나 금액 조정하는 법도 들어갑니다. 자, 마항에서는 최후의 카드, 승객이 하고 정말 대화가 끝까지 안 됐을 때 민사소송하는 법과 결과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 바에서는 세차 방법, 토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까지 가나, 다라, 마, 바 6개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딱 봐도 강의 내용이 길어질 것 같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보기 구간 챕터 눌러서 본인이 보고 싶은 데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인 내 차에 토를 한다? 자, 일반 승객분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신다고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일반 승객분이에요. 그냥 일반인이세요? 자,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차를 제가 타고 갔는데 술이 막 굉장히 많이 취했어요. 당연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왜 개원했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너무 일단은 지인이어서 당황스럽긴 한데 싫죠. 수십만 원을 줘도 싫잖아요, 내 차에. 지금 G80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기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뭐 몇십만 원 줘도 싫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역지사지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건 정말 구역질하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이런 상황을 정말 안 겪고 싶어 하시고, 내 차에다가 우액하는 상황, 이런 일 당했을 때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승객이 차에 토를 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매뉴얼대로만 하시면 정말 도움되실 거예요. 형사와 민사 사건의 구분. 택시 안에서 승객과의 분쟁, 다툼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게 형사인지 민사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폭행 등 직접 피해는 형사와 민사가 같이 해당됩니다. 형사가 해당되는 부분은 운전 중 폭행은 특가법에 들어가고요. 그냥 뭐 차에서 내리거나 정차 중에는 단순으로 들어가는데 요즘은 정차 중 폭행도 특가법으로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사건이 종결이 되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 민사, 손해배상 부분. 자, 그다음에 요금 분쟁은 형사와 민사 같이 일어납니다. 형사는 무임승차 부분 혹은 사기 부분, 사기죄로 나중에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민사 부분은 나중에 손해난 거를 다시 민사소송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리고 이 승객 구토가 이게 참 애매한데 이거는 일단은 구토한 부분만은 민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형사랑도 관련이 있는 게 이게 토한 요금이 안 되고 요금만 내고 갈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사건은 민사이긴 한데 형사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112를 꼭 불러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이때 경찰을 부르면 조금 싫어하는 뉘앙스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해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겠죠. 만약에 제가 폭행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폭행당했다라는 어떤 증거도 제시해야 되겠지만 내가 폭행이나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그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형사라는 사건은. 그런데 민사사건은 아니에요. 민사는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증거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택시 승객이 토를 한 민사사건의 경우에 경찰을 불러도 경찰들이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토한 건 민사사건이라 택시 기사님하고 승객분이 알아서 합의하셔야 돼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를 못해요. 112를 불러도. 그래도 진상들은 꼭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 112를 부를 정도가 됐으면 승객하고 현장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12를 불러야 되고 택시 요금이라서 무임승차하고 겹치는 부분 이것이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민사사건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귀찮더라도 경찰을 꼭 불러야 됩니다. 혹시라도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싫어하거나 틱틱대거나 한다. 조금 이따 대처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나로 왔습니다. 택시 운송사업 약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그럼 얼마냐? 택시 운송사업 약관을 볼게요. 운송약관 13조에 보면 여객의 책임이라고 있어요. 여객은 승객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부분 과실이겠죠.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 종사자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각호와 같다. 1.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 손실 비용. 15만 원 이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차 실비와 영업 손실 비용.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토한 부분에 대해서 15만 원을 받아라는 얘기죠.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가끔 기물 파손 하시는 분 계시는데 원상 복구 비용. 3.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로 경찰서 인계 시. 이거는 경찰서나 파출소 인계 시까지 운임 및 영업 손실 비용. 그 다음에 4. 무임승차, 운임 지불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도난 분실 카드, 위조 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한 경우 당해 운임 및 기본 운임의 5배 부과, 5배 부과. 승객은 안전운행에 관한 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순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차량 스티커로 여러분 차량에 이거 스티커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지부에 가시면 요거 받으실 수 있어요. 여객의 배상 책임 안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나온 1237 문서 번호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뤄왔습니다. 승객과의 원만한 합의가 안 되면 112를 치셔야 됩니다. 경찰이 직접적으로 요금의 중재나 관여를 안 하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민사 사건의 경우에 뭐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결제를 안 하고 가면 무임승차에 해당되고 영업방해로 향후 고소받을 수 있음을 승객에게 고지해달라고 경찰에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손님이 토했을 때 이제 세부 매뉴얼,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1. 손님이 갑자기 토, 오바이트. 여기에서 토, 오바이트 플러스 오물 남김. 막 과자를 먹다가 막 다 쏟아버리고 막 뭐 탄산음료 찍찍찍찍 붓는 거 막 쏟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혹은 침을 뱉는다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등등 아무튼 뭔가 내 차에 더럽게 했다. 일단 손님이 토한 경우에 괜찮은 상태인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차도 괜찮은지 차 안에 내부도 많이 안 했는지 일단 차를 세워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님 속에 남은 게 있으면 밖에서 다 개어내게끔 일단은 기다려줍니다. 뭔가 손님이 1차적으로 안에 드는 거를 다 비워내셔야겠죠. 그리고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손님한테 절대 타박하지 마세요. 이미 벌어졌습니다. 여자 승객분 같은 경우는 이미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막 차를 닦는다든지 씻는다든지 여기서 의미 없어요. 나중에 제가 청소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손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손님, 토한 거 속 괜찮으세요? 라고 일단은 음성으로 기록을 남겨둡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을 승객의 몸이 안 나오게끔 사진으로 찍어두시는 법도 괜찮아요. 그 부위만요. 거기 토한 부위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손님이 조금만 토하고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토 안 한 척 그냥 가는 분도 계세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잡아 떼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안 했다고. 이미 냄새는 올라왔는데. 이래서 실제 민사까지 가야 할 경우가 정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우리나라 지금 증거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민사는 제가 더더욱이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든 사진이든 찍어둡니다. 아닌 척 실제로 이렇게 손님들이 해버리면 내리고 나서 모르는 기사님도 계셔요. 실제로. 그래서 아무튼 증거를 남겨두셔라.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뭐 물티슈 등을 건네서 손님이 괜찮은지 확인 후 창문을 열고 반드시입니다. 목적지까지 일단 가셔야 돼요. 이게 장거리가 됐든 단거리가 됐든 가셔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운행을 해야 요금을 정확히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반드시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셔라. 토했다고 손님을 그 자리에서 하차시켜버리면 나중에 중도 하차가 걸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되 가급적 창문이나 손잡이 등 좀 곤란한 부위 있잖아요. 거기는 만지지 말라고 좀 당부를 드리세요. 이건 여담인데 토하기 직전 자기 핸드백에다가 다 기어내고 깔끔히 내린 여성분이 계셨어요. 분명히 냄새는 났는데 차에는 어지러운 곳이 없어서 그냥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기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고급백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시트나 매트에다가 토를 하면 그래도 정상복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요. 창문 안이나 손잡이나 차 밖이나 막 이렇게 자기 딴에는 나름 밖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차 안으로 다 들어와서 정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스피커 안쪽, 차 안쪽, 내장재까지 다 들어가 버리면 냄새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15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받아도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옆에 만지지 않게끔. 그리고 차 문을 열어서 막 토하려고 하면 바로 세워주세요. 달리는 상태에서 이걸 으악 해버리면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택시 운송 사업 약관 서울시 기준입니다. 타 지역도 대동소이해요.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타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3조 제가 아까 살펴드렸죠. 이건 살펴드렸고 여기서 지금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 손실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15에서 2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15만 원이냐? 이는 법인 택시 서울시 기준으로 10시간 평균 노동을 했을 때 벌어드는 평균 수입이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문서 번호가 2017, 18년 벌써 5년, 6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20만 원은 올라야 돼요. 25만 원까지 올라야 됩니다. 15만 원 받아가지고 영업 손실 다 복구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얘도 올라야 되고 현 물가 반영이 안 된 거다. 이것도 올라야 된다. 토한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15만 원 다 받으셔야 되겠죠. 스팀 청소도 해야 되고요. 오늘 운행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도 세워놔야 되고요. 이건 15만 원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조금 이따 민사사건의 판결문 보시면 15만 원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배째라는 승계. 참, 가관이 아닌데, 그렇다면 문제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이런 경우죠. 15만 원 너무 비싸요, 기사님.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거나,
돈이 없어요. 배째요.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있는데요. 지인 찬스, 그 다음에 금액 조정,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둘 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절대로 나는 돈을 못 주겠다라는 경우를 봅시다. 일단 112를 불러요. 경찰관이 오면 15만원 이내에서 요금 및 영업 손실을 받도록 서울시 운송약관에 되어 있다 라고 어필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이 지금 15만원 없으시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돈이 조금 모자라면 조정해드릴 용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시간지체도 많이 됐고 당장 세차도 해야 되고 냄새도 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조금 중재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경찰관이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이건 민사라서 뭐 이렇게 나오면 손님이 한테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경찰관이. 그러면 손님이 그때도 뭐 조정을 하면 괜찮은데 그때까지 저 못 줘요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임승차로 즉결 처분하세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찰이 승객에게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해줄 겁니다. 손님은 요금을 안 내시면 무임승차로 즉결 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국가에다가 돈을 내든 우리 지금 이 사업자, 이 택시에다가 돈을 내든 승객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무임승차 즉결 처분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이고 이를 토대로 기사가 고소하면 사기죄로 나중에 민형사상 처벌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15만원 내는 것보다 훨씬 손해입니다. 이건 바보예요. 5만원, 이거 보통 5만원 끊거든요. 경찰관들이. 5만원 낸다고 손님 입장에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건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손님에게 해유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유를 쭉 하고 두 분이서 알아서 합의하시고 영수증 챙기시고요. 손님 일단 기사님 원하는 대로 결제해 주시고 카드 영수증 챙기셨다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내일 아침에 120 다살 콘센터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이렇게 해요. 아마도 이게 경찰관 매뉴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안 쫄아도 돼요. 15만원 안쪽에서는 지금 살펴드린 대로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의 말은 쫄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저 세부 구체사항에 보시면 얼마까지는 14, 이 정도는 13 이런 게 아니잖아요. 15만원 안쪽에서는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사 15만원을 맥스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부당요금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민사사건이라 이런 거는 해결해드릴 수 없다라고 정말 조금 한 발 빼시는 경찰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때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 둘이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으면 지금 경찰관님 불렀겠냐고요, 제가. 승객분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고 이게 지금 차에 계속 냄새도 배이고 지금 영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업 못하는 시간도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승객분하고 잘 좀 원만하게 좀 협의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정 안 되면 무임승차가 되면 고지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때 손님 태도가 좀 누그러지거나 승객이 꼬리를 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때 과감하게 정말 엄청 토했는데도 그냥 금액을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10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적당히 받고 빨리 청소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15만 원이 없는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때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금액을 깔끔하게 그냥 조정하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아요. 보통 이 시점에서 손님이 꼬리를 내리게 되고 중간 합의점에서 금액을 받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기사님들의 재량이에요. 얼마를 받으시든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베스트다. 아마 택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질질질질 끌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해는 나한테도 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그런데도 손님이 끝까지 돈을 못 내겠다.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땐 이렇게 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임승차로 즉결 처분해 주시고요. 나는 민사소송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깔끔하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경찰이 이럴 거예요. 내일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112 사건 사실조회 신청하시면 승객분 인적사항 알려줄 겁니다. 그걸 토대로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민사 소송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 과정에서 네 번째입니다. 간혹 경찰이 정말 귀찮아하거나 자기네들은 택시요금 받아주는 사람 아니다. 둘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귀찮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귀찮게 나오는 경찰관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럴 땐 조용히 어디 소속, 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메모하세요. 저 실례지만 어느 파출소 소속 직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메모하시고 오늘 112 출동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많이 불쾌하네요. 내일 정식으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라고까지만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33년간 현직 경찰관 출신이셨고 저도 의경 출신이에요. 우리 형도 의경 출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소방관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직업군입니다.
우리 밤늦도록 일하시는 우리 경찰관님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님들, 제가 정말 최고로 존경하는 직군이에요. 그런데 어느 직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직업의식 없으신 분들, 가끔 보면 정말 성의 없거나 틱틱대거나 귀찮아하거나 경찰 자질이 1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정말 아주 간혹 계시거든요. 이때는 출동 경찰관의 태도, 귀찮음을 문제 삼으시면 돼요. 아, 이분 정말 되게 귀찮아하시네. 지금 이게 경찰의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경찰의 영역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경찰의 일입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지금 112 출동권에 대해서 귀찮아하시는 경찰관님의 태도가 지금 감정이 상합니다. 경찰관은 민중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귀찮아하시는 태도 문제 있습니다. 딱 요 정도로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면 다른 경찰관이 중재하시거나 본인은 바로 꼬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관은 청문감사관 관련 민원은 가장 징그러워요. 인사고과에도 관련이 있고 아무튼 이거 있으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자, 5. 지인 찬스와 금액 조정 부분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돈이 없다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의 연락처를 물어보셔서 대신 받고 마무리를 하는 방법도 정말 좋고 베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인이 정말 학생이어서 돈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딱 보면 알잖아. 이게 정말 돈을 주기 싫어서 없는 건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있거든요. 아무리 내 앞에서는 진상짓을 했어도 본인 지인한테는 본인이 그렇게 진상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토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서로 합의된 본 금액의 실비를 빨리 받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제가 드릴게요. 법인 택시는 상황 종료 후 반드시 차오지로 가서 타코를 빼셔야 됩니다. 개인 택시도 냄새가 빠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히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자, 최후의 방법, 민사소송 걸기. 일단 판결문 샘플 먼저 보시죠. 자, 남부지법에서 이 토한 사건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의 판결 결과인데요. 주문 볼게요. 이거 주문할 때 판사들이 이렇게 해요.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판사 이름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걸 보시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 얼마 했습니까? 50만원과 연이자까지 이 사건 발생일부터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니까 이건 거의 지금 돈 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거기다가 이걸 안 갚으면 이 사람 사회 문제 되겠죠.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빨간 딱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거 50만 원, 100만 원 안 갚고 이 사람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요거를 나온 데까지는 6개월, 1년이 걸렸겠지만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까지 기사도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이거 100만 원 안 받고 말지. 이 6개월 동안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그렇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사건의 결과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여객에 토와 관련한 배상 판결문 등을 보시면 지연이자 등을 더해서 최소 30에서 100만 원, 실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거의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 권한과 채권자의 재산 명시 등 안 갚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반드시 기사가 이건 100% 이기는 싸움이에요. 승객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15만 원 내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6개월씩 시간을 끌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니까 서로 윈윈이라고 하겠죠. 6개월 끌어서 100만 원 받으면 뭐합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을 텐데요. 그렇죠? 자, 민사소송 진행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보통 영업손실금은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소액 전자 민사소송으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시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 비용은 사실조회, 인지료, 법원 인지료, 법원 송달료 등 해서 대략 7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나중에 승소하면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돌려받는 금액이겠죠. 통상 이것저것 스팀 클리밋, 영업손실 등등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청구하시면 판사가 나중에 30에서 100만 원 선에서 판결을 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린 대로. 4. 사건 당시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사실조회 신청, 인지료 얼마를 내고 해서 손님의 인적사항을 받은 것을 토대로 전자소송 매뉴얼대로 처리하시고 영업손실, 금, 소액 카테고리로 민사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말씀드렸다시피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고 왔다 갔다 굉장히 귀찮겠죠. 마지막으로 토냄새 완벽하게 제거하는 법, 세차법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청소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물티슈 한 동을 다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걸레를 쓰시면 안 돼요. 부유물이 굉장히 속에서 나온 것이 기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진 걸 손님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반드시 물티슈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다 닦아내고요. 그다음 발판 걷어내고요. 청소기로 부유물들이 있으면 싹 빨아주시고, 그걸 안 빨고 그냥 물통에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 싫겠죠. 그러니까는 뭐 물티슈로 다 닦아서 버리든, 일단은 부유물들을 조금 청소기로 빨아들이든 걔를 없애주고 발판은 걷어냅니다. 그리고 발판 걷어내기 전에 뭐 보통 퐁퐁이나 이런 거 좀 뿌려도 괜찮거든요. 아무튼 시트를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트 뜯는 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고요. 시트 뜯는 법도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편이에요. 아무튼 용액 성분 안에 지금 용액 성분이 많지 않으면 뜯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트 안쪽이나 이런 데 흘리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아무튼 오물들을 싹싹싹싹 닦아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탈취제를 뿌려주셔야지 이제 완성이 되는데, 페브리즈나 소낙스 등으로 탈취해 주시고 환기시키고 조금 창문 열고 한참 달려주시고 몇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다 빠져버려요. 자, 제가 쓰는 건 마지막으로 요거 소낙스 제품인데 쿠팡이 하나에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소낙스 카브리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승객이 차에 토했을 때 대처법 매뉴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제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